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이번 주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반등이 그 전주에는 좀 있었는데 이번 주 아무래도 다음 주가 FOMC를 앞두고 있는 전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흐름이 한국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차트를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지난달 9월 30일 날 저점이 어느 정도는 나왔다고는 봐요. 그 이후에 또 CPI가 발표되면서 흔들렸다가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좀 제거됐다 그래서 올랐는데 막 뜯어보면은 사실상 이제 미국 기업들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지금 예상보다 한 65%가량의 기업들이 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에 비해서는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국내 주식 뿐만 아니고 뉴욕 증시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국채 금리도 오르고 달러 가치도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악재가 시장에서 많이 노출이 되었느냐, 새로 등장을 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 지금 이번 주 있었던 이런 조정들은 왜 진행이 되는 것이냐?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봐야지 되겠죠.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좀 볼게요.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난 흐름을 보자고요. 지난 FOMC 이후의 흐름들을 보자고요. 어땠었나요? FOMC 이후의 흐름들, 그 이전의 흐름들. 이때 좀 금리를 많이 높일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들이 존재를 했었고 그런 부분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는 FOMC 전에 벌써 위축이 돼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지난번에도 FOMC가 시장 악화 요인으로 좀 존재를 했었으니까 그것을 앞두고서 좀 몸을 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채권 시장부터 해서 뭐 최근에 원달러 환율에도 좀 영향이 되고 있고요. 국채 선물 가격, 미국채 선물 가격이 뭐 5%의 금리를 찍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환율 동향도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 고점 수준까지 올라갔죠. 이게 다음 주에 만약에 그게 달하면 한 번 더 치고 갈 수도 있다고 보여요. 다음 주 FOMC에 대한 두려움이 또 한 번 작용을 하면은 그럼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는 다음 주에 한 번 또 흔들릴 가능성도 이거는 열어두긴 해야 됩니다. 코스피 오늘 지수가 좀 안정되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올라서 그래요. 시가총액 상위 1, 2, 3, 4, 5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흔하진 않은데 오늘 좀 나타났어요.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0.72%, LG솔루션 올랐고 하이닉스 올랐고 바이오로직스 올랐고 SDI까지 이렇게 코스피 시가총액 5종목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5종목이 다 오른 것 치고는 어떤가요? 지수는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예요? 중소형주는 오히려 낙폭이 깊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왜 올려놓았냐는 겁니다. 주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 올리려고 올렸다기보다는 저가 매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증설 관련돼서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지만은 그 뉴스 탓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닥 뭐 요인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지수가 버텼다는 것, 그 점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정한 종목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면 2차 전지, 반도체면 반도체, 바이오면 바이오, 뭐 섹터가 아니고 지수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고, 그 지수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힘, 오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관 외국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관 외국인이 순 매수를 또 많이 한 거는 아니죠. 최근에 외국인은 환율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인 순 매수를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외국인은 또 매수 우위를 그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벌써 지난달부터 순 매수를 쭉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제 기관의 순 매수인데 금융투자 쪽에서 이런 매수를 보여줬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쌍끌이 순 매수예요. 여기서 우리가 의미하는 부분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 배당. 요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전체적인 시장의 배당. 자, 보세요. 배당 관련돼서 제가 과거에 강의 많이 한 부분들이 찾아보시면 있을 것도 같은데, 옛날에 뭐 토마토TV 배워야 산다에서도 한번 강연을 했던 것 같고, 한국경제TV에서도 출연해서 종목들 분석하면서 간간히 배당 관련돼서 많이 강의를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도 뭐 찾아보면 있을 법도 해요. 자, 회사의 수익이 많이 나는데 주가가 싸요. 배당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죠. 올해 주식시장을 보시면은 코스피 차트, 작년 배당하고 작년 연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작년 연말 배당 시즌하고. 그때 코스피가 거의 뭐 3,000 인근입니다. 3,000 인근인데 지금 2,400이잖아요. 그러면은 약 20%가 지금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죠. 주가는 20%가 다운이 되어 있는데 기업들별로 특히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났을 거고, 기업들별로 보게 되면은 실제로 배당 여력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순이익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 실적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작년에 순이익이 39조 2천억이었고요. 올해 37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순이익이 그닥 많이 다운이 되지 않죠. 작년 대비해서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LG에너지솔루션은 앞으로 뭐 증설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걸 보긴 좀 그렇지만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고, 하이닉스는 좀 줄었네요. 작년 대비해서 좀 줄었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주가는 많이 다운이 됐는데 주가가 다운이 됐는데 배당 여력은 같다면 실질적으로 배당 수익률, 기대되는 배당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벌써 뭐냐? 외국인 기관들은
배당 투자가 뭐 표면적으로는 배당 투자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치 투자. 꼭 배당이 아니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배당 투자, 꽉 먹고 알 먹기식의 투자. 지금은 이제 뭐 모멘텀보다는 가치를 보고서 접근해야지 될 명확한 시점이라는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소형주들 모멘텀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고 일부 투기적인 종목들은 오늘도 올랐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붙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도 생각을 좀 바꿔서 배당 투자가 유망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갈 필요도 있고 뭐 꼭 그게 아니라도 가치 측면에서 저가 매수를 해서 갈 종목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유념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괜히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오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냐? 앞으로 지수가 다음 주부터 저점을 만들고서 가더라도 가는 우량주들 몇 개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수가 가더라도 내가 가진 종목들은 소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들이 펀더멘탈에 좀 더 중점을 두고서 종목들을 보는 게 지금 위치에서는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이건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주 당장에 그러니까 펀더멘탈 자체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괜히 이슈나 재료거리들, 테마거리들 이런 건 철저하게 우리가 짧은 매매, 단타나 뭐 한 3, 4일 스윙 그 정도에서 끊어내고 지금 뭐 한 달 이상 보고선 들어간다면 펀더멘털을 우선시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단기적인 접근을 하던 한 달짜리 접근을 하던 이번 주 시장을 토대로 해서 캐치할 수 있었던 종목 바이블 팁 한 가지는 이번 주에 지지를 잘 받고 있던 종목들이 시장이 살아날 때 크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한번 다음 주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자. 거기서 추천주를 뽑아봤습니다. 자, 먼저 기술적 관심주. 사실 기술적 관심주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어요. 로보티즈, 로봇 솔루션, 특히 뭐 서비스 로봇 관련돼서 그리고 기타 로봇 부품에 대한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직까지 수익 성과는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뭐 정부 차원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할 가치는 있다고 보입니다. 어찌됐거나 뭐 그런 내용들보다는 실제 펀더멘탈적으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산업의 성장 가치가 펀더멘탈이라면은 뭐 그거 좋지만 그게 아니고 당장 낼 수 있는 수익이 펀더멘탈이라면 그 기준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그 부분을 좀 커버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지지력이 나오죠. 자, 이번 주에 지지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일단 뭐 기술적인 차원에서 좀 더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서 로보티즈 한 종목 여러분들께 뽑아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이 종목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우선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 뭐 아직 전쟁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네움시티 뿐만 아니고 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있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번 주에 아무튼 지지를 잘 받고 있어요. 펀더멘탈적으로도 수익성이 괜찮고요. 그럼 당장의 그런 재료 문제들 뿐만은 아닐 거예요. 좀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올해는 주춤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지속해서 뭐 영업이익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 수준 매우 낮고요.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어닝이 좋은데
어닝은 좋아요. 주가가 못 올라. 배당 매력도가 그럼 있죠. 이 두산인프라코어도 배당 매력도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단기 모멘텀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많이 내려와져 있는 저가권에서 올라가기 시작, 뭐 바닥에서의 뭐 미미한 움직임일 수는 있지만 특히 이번 주에 지지력이 발생되고 있다는 건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전략적 투자자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두산인프라코 중장기적으로 전망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종목 만나봤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봐야지 되겠네요. 오늘 방송 시간이 뭐 길진 않았지만 좀 알찬 내용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쉬시고요. 자, 오늘 금요일 녹화인데요. 주말, 뭐 남은 주말도 마무리 잘하고 다음 주는 수익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금융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